사랑이라는 이름에 복수 무너진 세 사람의 삶.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0대 중반의 여성 민서가 초조한 표정으로 복도를 빠르게 걸어간다. 손에 든 휴대폰은 계속 진동하고 있지만 그녀는 확인하지 않는다. 1205 앞에 멈춰선 민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린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언니, 이건 설명할 시간 줘, 제발. 수연아, 네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세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 그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장 새로운 시작. 2년 전 민서는 홍대 근처에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보험금과 저축으로 시작한 카페는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20대 초반의 동생 수연이와 함께 살며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민서의 일상이었다. 언니, 또 맞선 나가? 수연이는 언니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물었다.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언니, 난 반대야. 언니 혼자 사는 게 좋아.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연이는 언니의 재혼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다. 10살 터울의 자매였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민서가 수연이를 키웠다. 수연이에게 민서는 언니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민서는 외로웠다. 30대 중반, 아직 젊었고 다시 사랑하고 싶었다. 수연이도 대학교를 졸업했고 취업하면 결혼도 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라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했다. 2장 운명적 만남. 그해 가을 민서의 카페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다. 40대 초반의 건축가 재훈이었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카페를 찾아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도면 작업을 했다. 오늘 커피 맛이 유난히 좋네요. 재훈의 칭찬에 민서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몇 달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끝에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재훈의 친절하고 배려 있는 행동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 어느 날 민서는 수연이에게 재훈 씨를 소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서가 재훈을 수연이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수연이는 재훈을 알아봤다.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재훈은 수연이가 다니는 디자인 학원의 강사였던 것이다. 수연이는 1년 전부터 그 학원에서 제품 디자인을 배우고 있었다. 민서는 긴장했다. 수연이가 자신의 연애를 반대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연이는 재훈을 환영했다. 선생님이면 괜찮아요.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수연이가 자신의 행복을 인정해 준 것 같았다. 3장 결혼 그리고 균열. 6개월 후 민서와 재훈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수연이는 언니의 결혼을 적극 지지했고 세 사람은 민서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쯤 지나자 수연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알 수 없는 수연이만의 복잡한 감정이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훈과 민서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느 주말 민서와 재훈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신혼 초부터 수연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재훈과의 두 사람만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항상 동생 수연과 모든 일을 함께 나눴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두 사람만 함께할 시간을 계획했던 것이다. 언니, 나도 같이 갈래? 수연아, 이번엔 우리 둘이서만. 왜? 나는 안 돼? 수연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재훈이 부드럽게 설득했다. 수연아, 다음엔 셋이서 같이 가자. 응? 여행 전날 밤 수연이는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수연이 때문에 여행은 취소됐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다치지 않은 거야.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했다. 수연이가 일부러 계단에서 떨어진 것을. 사장 금지된 감정. 수연이의 발목이 회복되던 어느 날 민서가 카페 일로 늦게 들어오자 수연이는 재훈을 찾았다. 오빠,
블라우스 지퍼 좀 올려줄래요? 손이 안 닿아서. 수연아, 언니 오면. 제발요.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지퍼를 올려주려는 순간 수연이가 갑자기 돌아서며 재훈을 껴안았다. 오빠, 미안해요.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수연아, 정신 차려. 재훈은 황급히 수연이를 밀어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노력했어요. 오빠를 그냥 형부로만 생각하려고. 근데 안 돼요. 재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아, 넌 독립해야겠다. 내가 원룸 하나 구해줄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모두가 평안해지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오장 독립의 의미.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언니, 나 독립하려고. 뭐? 갑자기 왜? 난 이제 25살이야. 혼자 살 때가 됐어. 민서는 놀랐지만 재훈이 동의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재훈이 구해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로 수연이가 이사한 후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거리를 두면 감정도 정리될 거야. 하지만 수연이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독립을 다른 기회로 여겼다. 언니 눈을 피해 형부와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6장 숨겨진 초대. 한 달 후 수연이는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집들이 할 건데 와줄 수 있어요? 언니는 카페 때문에 바쁘대요. 재훈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서가 대신 가보라고 권했다. 당신이라도 가봐줘요. 수연이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재훈은 30분만 있다가 오겠다고 다짐하며 수연이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수연이는 평소와 다른 차림이었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오빠, 진심을 얘기하고 싶어요. 나 오빠를 학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수연아, 안 돼. 하지만 수연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1년 넘게 키워온 감정을 언니가 재훈을 만나기 전부터 그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재훈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수연이의 집요한 접근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한 번의 실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민서가 알면 자신의 가정을 송두리째 박살낼 엄청난 일임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했다. 7장 진실의 폭로. 그날 이후 재훈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연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재훈은 피하기만 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다. 민서는 수연이의 휴대폰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됐고 수연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훈을 마주쳤다. 언니, 너희 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서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재훈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수연이가 입을 열었다. 언니, 내가 먼저였어. 나는 오빠를 1년 전부터 좋아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내 동생이고 재훈은 내 남편이야. 언니는 맨날 내 것만 가져갔잖아. 8장 과거의 상처. 수연이의 외침에 민서는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언니 기억 안 나?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민재 오빠. 언니가 가져갔잖아. 민서는 10년 전 일을 떠올렸다. 당시 수연이가 짝사랑했던 대학생 민재. 민서는 그저 수연이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그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몇 달간 연애를 했었다. 그건 나도 몰랐어. 네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언니는 맨날 몰랐어.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어. 언니만 행복하면 됐잖아. 수연이의 목소리는 오랜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복수한 거야? 내 남편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해. 9장 무너진 관계. 민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수연이와는 연락을 끊었다. 언니 미안해. 이제 그만해.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재훈도 깊은 후회에 빠졌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것을 모두 잃었다. 수연이는 혼자 남겨졌다. 원했던 것을 얻었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언니를 잃었고
재훈의 마음도 얻지 못했다. 1년 후 민서는 카페를 더 큰 곳으로 이전했다. 그녀는 다시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재훈은 다른 도시로 이직했다. 그는 평생 그날의 실수를 후회하며 살 것이다. 수연이는 여전히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가끔 언니의 카페 앞을 지나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복수는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칼날 없는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의 손도 베어버린다. 세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이 이야기는 왜곡된 애정과 복수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선을 지킬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진심이라 포장하며 도덕적 경계를 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닌 욕망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접을 줄도 아는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복수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받고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과 그것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관계를 존중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 성숙한 어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